자, 정치권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뜨거웠던 게 이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지금 모든 책임이 약간 태영호 최고에게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그 녹취록 파문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듣고서 전 참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뭐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부터 그 네. 전당대회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보시면서 야, 이거 좀 대통령실에서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정 일체였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당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이 태영호 의원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가지고서 최고위원의 마이크, 그 스피커로서의 그런 역할을 공천과 마치 거래하듯이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런 수습 방법 자체도 네네.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에 대해서 뭐 밝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출자를 색출해가지고 뭐 처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뭐 과장했다. 그 사실은 거짓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보좌진들하고 내밀한 공간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네네.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저는 참 매우 씁쓸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은 태영호 의원께서 불안해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뭐 일종의 뭐 과장 또는 지어낸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좀 하셨죠.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신 변호사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고요.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이번 주 이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신 거랑 좀 비슷하게 보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태영호 의원이 내부 회의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설사 태영호 의원의 말대로 거짓말이거나 과장이었다 손치더라도 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이라고 혹은 과장이라고 여기치기 어려운 아주 구체적 이야기가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대통령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최고위원에게 너 발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보고할 것도 없고 이대로 가면 좀 어렵다. 그게 아니라 마이크 잘 써서 발언만 잘하면 공천은 걱정 없을 거다라고 한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발언이 이제 공개된 통로라든지 그 발언 들었던 사람을 축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엔 얼마나 우스울까요?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아주 큰 징계를 받는다 한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없어지는 건 네네.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질을 다루는 조치 없이 태영호 의원만 징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수습된다기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사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본질이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이게 이제 본질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건 위법의 문제죠. 신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사유를 볼 때 그 네. 탄핵과 이제 형사처벌은 다른데요. 그때도 이제 공천 개입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구형을 아마 4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네. 팀에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당무 개입,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누구보다 위험성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도 참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굉장히 좀 네. 의혹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냥 부인만 하고 있어요. 근데 부인해서 이게 될 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그냥 거짓말쟁이로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국민들의 그런 의심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태영호 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보다 가장 대통령실에다가 좀 뭐랄까요? 잘 보이려고 한다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이 많았죠. 예, 굉장히 좀 도를 지나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내밀한 공간에서 그렇게 말을 지어내서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좀 사실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지금 당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은 또 공천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더 큰 그런 위법 사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은 뭐 이거 지금 유출자를 색출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그것 자체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아니고요. 그게 뭐 유출이 돼가지고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이러면 또 민사적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형사적인 불법은 아니다. 이 점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징계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설화 논란도 같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이 없어지게 되면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이 사안은 공천 개입 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경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그 어떤 정무수석과 만난 거 이후에 어떤 발언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부 총질 문자,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나가니까 당이 뭐 조용해졌습니다. 문자도 있었고 당원 전당대회 룰 바꾸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출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 개입했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녹취까지 이제 공개된 거죠. 물론 이진복 수석의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전 대통령실이 이것에 대한 의혹을 끊어내려고 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그 정무수석에 대한 경질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의무적 수사 상황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사안에서는 그 공천자들 리스트업을 내려보내고 여론조사 돌리고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것이고, 네. 저는 이게 뭐 지금 처벌 단계까지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권지영 비대위원님 말씀대로 정무수석을 저는 경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무수석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정무수석을 더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전 대국민 담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과거에도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당시에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그 검사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구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저는 중대성과 심각성을 아신다면은 네. 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입장을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진복 정무수석 잘라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태용호 의원 관련해서도 징계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일단 태용호 의원에서 자르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저는 이 문제 수습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8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윤리위 열겠다라고 했고요. 태영호 최고하고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뭐 이런 부분 논의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징계 나올 걸로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근데 중징계 사안인 건 맞는데요. 네. 진짜 중징계를 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그 과거에도 이양희 위원장 체제에서도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었고 윤리위가 윤리를 세우는 것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리위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가처분을 대리했던 황정근 변호사가 지금 윤리위원장 가 있는데 네. 뭐 이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분의 행보를 봤을 때요. 그래서 저도 뭐 중징계 사안인 거는 맞는데 중징계를 할지 여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중징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도 다음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재선에 대한 꿈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마 태영호 의원 쪽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뭐 당원권 정지를 6개월을 할지 네. 1년을 할지 아니면 더 초강수로 뭐 제명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중징계가 나와서 만약에 뭐 1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다음 총선에 나가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서 이제 해명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어낸 발언이다라고 했던 게 번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있어요. 저는 참고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태영호 의원에 한해서는 전 이분이 그 본인이 그냥 거짓말쟁이 되는 걸로 이분이 그 지금 해명의 노선을 택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니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거짓말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는 분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영호 의원이 이것은 당에서 어떤 징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저는 최고위원 그만두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의원직 사퇴하시는 것이 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그 상대당이긴 하지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여러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네. 국민의힘의 이 두 최고위원께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인데 저는 근데 어떤 당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징계 내릴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 관련한 발언이나 이런 걸로는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에 녹취록 파문 때문에 태영호 의원을 징계한다. 이게 저는 여전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은 정무수석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징계를 한다소는 치더라도 이게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는 아예 그냥 최고위원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최고위원회를 안 열고 있잖아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고 스스로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를 봐야 되는데 안 열릴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다음에 아예 징계를 해버린 다음에야 최고위원회를 여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참 요즘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수준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뭐 발언의 수위도 그렇습니다만은 허구한 날 징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실종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 삼고 있지만은 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윤리위가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전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취자 메시지 2037님께서 양두구육이란 사자성어로 1년간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했으니 태영호, 김재현 최고위원 두 사람은 제명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신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제명도 타당한데요. 저는 네. 태영호 의원을 일단 거짓말쟁이로 본인을 이제 인식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대표는 거짓말을 안 하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 이 당무 개입과 관련된 녹취 이거 말고도 지금 정치위원금 쪼개기 의혹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들에게 정치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지금 의혹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좀 결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이른바 태영호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경위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신 변호사님은 내부에서 뭐 들으신 거나 짐작 가시는 게 있으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태영호 의원 측은 이제 상당히 좀 당황했다라는 지금 그런 의견들은 많이 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유출자 색출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걸 누가 유출했냐라고 그 범인 찾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태영호 의원과 그 보좌진과의 관계 속에서 누적된 불신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걸 녹취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 제보를 해서라도 이런 뭐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공작설 이런 것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좀 너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모론은 안 다루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자, 그러면 태 최고위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가죠. 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게 논란입니다. 이 뭐에 투자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권지웅 비대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저도 약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 소득세 유예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선 때 워낙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직 이것을 이제 양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먼저 먹이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차원에서 그러니까 캠프 차원에서 이것을 사실상 공약 발언을 했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함께 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이해충돌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드러나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산 신고를 안 했다기보다 그것이 이제 항목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위법의 논란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은 대선 이후에 주식을 샀던 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것도 이해충돌 방지로 연결이 됐었어요. 극방위에 들어갔는데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관련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해충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의혹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혼란했던 시기에 이것을 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네. 정치적 어떤 부담은 지울 수 있어도 그 이외로 좀 확장하는 건 아직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의구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논란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해충돌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때 대선 때 공약이 네.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서 그 이해충돌적인 지적은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뭐 그 부분이야 뭐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딱 직감적으로는 충돌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명제로 지금 전환되는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지금 전량이 다 인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유를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가상자산으로 또 뭐 옮겨 탔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건 같고요. 아마 지금 뭐 액수 자체가 뭐 한 60억 원대로 좀 추정되는 여러 가지 네. 코인에 대한 그런 뭐 가치를 매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항상 그 후원금 1등을 항상 찍었고 또 방송 나와서도 항상 뭐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마치 그 짠내난다 그러죠. 그 짠내나는 마케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박탈감 내지는 그런 좀 위선적인 모습 아마 이런 거를 저는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의 범위에 즉 가상자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뭐 실정법 위반 문제까지는 뭐 거론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네네.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그 정치를 하고 또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후원금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짠내 마케팅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왜 그동안 그렇게 없는 척을 많이 하면서 왜 구멍난 신발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 언론에서의 의혹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나와봐야 이제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긴 할 텐데요. 김남국 의원은 이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의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도 가상자산 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저는요, 뭐 가상자산 가지고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는 전 정치인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 모든 정치인을 포함해서 좀 국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투기성을 더 부추기거나 아니 박탈감을 주는 이런 발언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의 그런 해명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이제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당의 대표였을 뿐 공직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분과 지금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의원을 만들어 드렸네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의원이 되실 분이니까요. 네, 좋은 될지 안 표현인 것 될지는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인데 어떻게 신 변호사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